오늘도 시작했습니다. 질문 하나 주시죠. 약간 요새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항상 느끼는 거죠. 그 약간 지금의 생활들이 저마다 약간 나름대로 한계치에 뭔가 몰아붙여져 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뭔가 진짜 셀프 모티베이션이 없다고 하면 거기서 회피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되게 정상적인 그런 반응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약간 자기 나름대로 페이스를 조절을 해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제 조금씩 넓혀가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자기 자신을 좀 되게 압도적인 그런 환경에 내던져짐으로 그런 압박감들을 견뎌가면서 좀 훨씬 더 높은 강도에서 그런 자기 자신의 한계적 그런 수용성, 그런 헤쳐나가는 그런 능력들 기르는 그런 케이스들이 저는 그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것들을 판가름하는 기준들, 그리고 실제로 뭔가 독립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지, 그런 게 요새 항상 무의식으로 생각을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은 이거는 눈치싸움이에요. 알아채면 끝이에요. 이것도 감추어진 보화 같은 거라서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 우리 본능은 그 반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전쟁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 전쟁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내 어깨를 딱 쳤어요. 근데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나를 무시하나. 근데 실제로 저 사람이 바빠서 그랬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의 생존 위주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사업을 열심히 하면은 결국 잘 살겠죠. 구조적으로 그 감당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근데 실제로 일을 해보면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경영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막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 고객 클레임도 받고 이것저것 다 조율해주고 답장도 주고 분석, 그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또 방향도 바꾸고 심지어 개발도 하고 있고, 개발도 벅차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툴도 만들고 막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내가 저녁에도 생각을, 누워서도 걸어서도 생각을 하고, 아침에 눈 뜨면 이제 샤워할 때 출근하면서 이제 해야 될 일을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 고객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 오전에 이걸 만들고, B 고객을 위해서 이걸 하고, 이제 제품을 또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고, 이걸 딱 생각하면서 출근해서 그걸 딱 실행하는데, 사실은 그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열심히 안 살 때, 아니면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제 프리징에 걸려 멈췄을 때, 그때 마음이 더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이 많은 게 훨씬 더 좋다는 걸 첫 번째 알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많은 일을 동시에 들고 있으면 교집합을 찾아냅니다. 우선순위를 걸러내게 돼 있어요. 불필요한 건 날려버리고 중요한 것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과정에 마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거를 같이 들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뇌는 끝없이 무한하거든요. 더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인도하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소수의 사람이 전 세계를 인도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를 해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안 될 이유를 찾는 사람과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걸 들고 있다고 해서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두 개 실패했다고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금전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손해봤다고 해서 손해본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숨만 쉬어도 돈이라는 건 가치는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보관을 잘해서 우리가 어디다가 뭘 묻어놨다고 해서, 밭에다가 달란트를 숨겨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숨겨놓으려고 하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편함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근심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걸 들고 있으면 머리가 찌끈찌끈하죠.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뭐 다 한 사람 한 사람 뭐 설득이 되나요? 안 되지. 전부 다 뭐 우직하고 정말 대나무가, 그러니까 진짜 부러지지 않는 진짜 큰 나무들 같죠. 한 명 한 명 전부 다 고집도 대단하고,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벅참도 대단하고. 자, 그런데 이걸 많이 들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뭘 하고 있냐면은 작은 성공 횟수를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고 있어야 작은 성공 횟수를 늘릴 거 아니에요. 안 들고 있으면 작은 성공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걸 들고 있는 방법.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싱글 스레드에서 이벤트 루프에서 비동기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큐에다가 이걸 쌓아놓는 거란 말이에요. 외부 이벤트, 사이드 이벤트들을 쌓아놓고 있다가
이 정렬을 하면서 이제 이걸 실시간으로 런타임에서 이제 메인 스레드에서 이걸 보여주게 한다는 거예요. 렌더링 할 때도 그 이벤트 디텍팅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단일 스레드에서 이걸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에 많이 쌓아둘수록 훨씬 더 이득이다. 큐에 많이 쌓아둘수록 작은 성공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데드라인이에요. 데드라인이 무한하다면 쉬고 놀면서도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데드라인이 고객한테 돈까지 받은 어떤 미션이 함께 있다면 이걸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지키는 정도만 아니죠. 잘해줘야 돼요.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두세 배는 해줘야 불만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정성적으로 이제 저 업체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노력하는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동시에 세 가지를 들고 있지만 한 업체를 위해서 시간을 써가지고 막 보고서를 만들고 설득할 수 있는 거를 만들고 또 제안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조율할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곳에 똑같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고 있는 게 이득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게 돼요. 많이 들고 있는 게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죽고 싶을 정도의 힘든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거는, 많이 변한 건 뭐냐면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완벽하게 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최고의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조율이 돼서. 어떻게 한 사람의 뜻을 다 맞춰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돈을 준 고객에 대해서 맞춰주는 거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고, 그 외에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지만은 너무 많이 쌓여 있거나 내 역량이 부족한 건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 어리게 얘기를 하면 돼요. 진심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말을 못하고 가만히 꽁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게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처해 나가기 바쁜데 거절을 못 해가지고 그 맞춰가면 끌려다니는 삶은, 이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끌려다니는 것도 없고 정성을 다해서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세금을 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법인을 설립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다 작은 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 다 자기가 직접 다 해야 돼요. 아무리 하는 일이 많고 동시에 하더라도 직접 다 해야 돼요. 직접 다 하다 보면 이게 몸에 습관이 붙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도와줄 수가 있게 되고, 근데 일이 너무 많고 마음이 급하고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의존성을 걸거나 타인에게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은 이 핵심은 전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할 말은 다 하거든요. 내가 해서 얻는 거, 내가 해서 손해보는 거 다 얘기해요, 그냥.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도 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민을 들고 있지 않는 거죠. 말을 다 해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방해 요소가 저항력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많은 걸 안 들고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저항력에 물려요. 노는 습관이 붙어 있다, 아니면 뭐 게임을 하는 습관이 붙어 있다,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나쁜 습관들이 붙어 있으면은 그 나쁜 습관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좀 먹기 시작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회사에서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바쁜 사람한테 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습관이 붙어 있어가지고 치고 다른 걸 바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널널하게 놀고 있는 사람한테 일을 주면 이건 세워라 내워라예요.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워밍업을 하기가, 시동 걸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냥 시동이 걸린 상태로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계속 기술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리를 걸어도 그냥 걷는 사람이 있고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 막 날아다니거든요. 딱 최고의 동선에서 막 집어던지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여러 개 하는 게 오히려 더 즐거운 일일 수 있다. 왜냐면 실제로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높은 강도를 유지해야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있고, 또 그 높은 강도를 유지할 때 주변 사람들 좋아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지 게으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배우자를 만나도 게으른 배우자보다는 부지런한 배우자를 만나는 게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 동료를 만나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어려운 일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동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원하면서 그렇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사실 그 목적은 사실 내 생계 유지에 있기 때문이긴 하죠. 그러니까 나대거나 이러면은 생존권이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기 질투를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근데 실수라는 게 많이 쌓여야 강한 사람이 되는 건데,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사람이든 처음 하는 건 엄청난 압박을 된다고 느껴요. 왜냐면 지금 대표적인 게 저는 게임 할 때인데, 격투 게임 같은 거 이제 고인물 게임 해보면은 진짜 힘듭니다. 근데 이제 새로 나온 게임은 다 못하니까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사람이 10년을 하면은 그냥 나는 게임만 했을 뿐인데
계속 여전히 초보긴 하죠. 그 초보들이 계속 10년까지 가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뉴비가 봤을 때는 이 초보 레벨이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한 습관을 가지면 가질수록 진짜 많은 일을 동시에 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교집합 같은 거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처음 저도 세금 계산서 같은 거 발행할 때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거부감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사이트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은행에서 어떤 그 인증서를 만들어야 이게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는 건지, 그 항목 칸에는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죠. 근데 이거 어렵지만 한두 번 하면 어떻게 돼? 알게 되죠. 그럼 일을 하면서도 그 사이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할 때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리적인 삶이에요. 과거에 이게 쌓여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또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어려운 일을 깊이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깊이 봐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고 급하게 누군가 처리해달라고 할 때 딱 보면 원인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동차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고 수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한번 다 뜯었다가 조립을 몇 번 해봐야 돼요. 최소한 내가 뜯어보고 조립을 할 수 있어야 어떤 고장난 차가 있으면 뜯고 보고 다시 뭐 나사가 빠졌으면 쪼고 다시 조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차를 뜯을 용기가 안 나요. 어떻게 뜯어야 되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차를 많이 뜯어봐야 좋은 차도 뜯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행착오 할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한을 걸어놨어요. 제한을 걸어놓은 게 뭐냐면은 저녁 7시 되면 퇴근하는 거예요. 하루에 어떤 일을 많이 하든 상관이 없어요. 저녁 7시 되면 퇴근해요. 왜냐하면 가정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스타트업을 한다고 뭘 한다고 성공하기 위해서 막 새벽 1시 2시 의미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더 높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1초 만에 해결해야지. 딱 보고 원인을 해결하고 딱딱 지적해 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낮에 맑은 정신으로 그걸 깊이 막 7시간 8시간 뜯어봐야지. 낮에 그냥 놀다가 밤에 막 이렇게 시간을 쓰고 이런 것들이 강도 높은 삶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 의심하는 데 시간을 쓴다거나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걸 들고 있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걸 인지했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왜냐면은 데드라인이 없으면은 찌끈찌끈 안 하는데, 다음 주까지 이걸 완료해야 뭐 돈을 받는다든지, 그게 두세 가지가 겹쳤다든지, 그러면은 대부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스트레스를 내거나 자기가 불행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거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불행할 이유가 없다. 그것도 세 가지가 동시에 일정을 지켜야 되면은 셋 중에 하나라도 성공하는 게 맞아요. 두 개는 양해를 구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시에 세 개를 다 성공시키려는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일을 안 저질러야 되고, 이게 두세 가지를 동시에 처리해본 사람은 이제 다음에 그렇게 안 되게끔 미리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이라는 거를 딱 스케줄링을 보고 더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외주 개발을 들어온다 해도 캔슬을 하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무작정 영업을 다 해놓고 그냥 소수의 사람이 그걸 마감해라고 하면 거기는 망하는 구조라는 거죠. 왜냐면 안에 엉망이 됩니다. 사람은 다 마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그릇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실회피 편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돈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제로가 돼도 괜찮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제로가 되는데 막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쌓이는데 못 멈추는 건 어리석은 거지만은, 마이너스가 됐을 때 멈춰야 된다. 제로가 되면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거를 재편해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작정 가는 건 아니에요. 무작정 여러 개를 하는 사람 바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설계라는 걸 해야 돼요. 딱 그려봐가지고 이게 중첩되고 이 경험들이 쌓이면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매출을 만들 수 있다, 아니면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거의 뭐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도 부족한 게 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통제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식하게 일을 많이 한다는 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사실 일을 많이 해가지고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 나는 본 적은 없어요. 그런 거는 못 봤고, 그냥 그 라이프 사이클이 그렇게 되긴 해요. 사람은 계속 게으르고 미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미룸으로 인해서 하루를 날려먹는 거지,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달린 사람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케이스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아침부터 딱 출근하자마자 전투적으로 다다다닥 일해야 되는데, 그것도 누가 시킨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이게 실패를 또 많이 해본 사람들만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게 즐거운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미루기라는 게 왜 발생하냐면은 내 실력보다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내 실력보다 어려운 걸 하고 있으니까 이 생각이, 두려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미루기가 돼요.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웹툰을 보고 있다든지, 이거는 이 두려움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인지를 부여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냐면은 이걸 쉽게 만드는 연습도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실패를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뭐 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거든. 근데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본다라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우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무거우면 이 일을 미루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가볍냐에 따라서 이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모든 게 스트레스다. 예를 들면 이거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되고 마음으로만 쌓아놓으면 뭐 하는데요. 행동을 하지는 않고 계속 미루는 게 두세 가지가 쌓이면은 이게 사는 게 슬퍼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번아웃이라는 게 걸리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러게 안 되는데 이런 걸 인지 못했는데 동시에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번아웃 걸려. 정신병 걸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 말고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일을 데드라인을 주지 않아요. 왜? 데드라인을 준 순간 미루기만 하진 않더라고요. 어차피 안 할 거, 어차피 안 될 거, 정신병 안 가지는 게 낫잖아요. 즐겁게 놀다가 못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우리가 더 좋은 동료라는 거죠. 근데 일은 하지도 않고 미루게 걸리고 스트레스 받았고 표정도 안 좋고 정신병 왔다 그러고 막 이렇게 되면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념을 해서 이게 문제인 줄 아니까 다 배제해서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근데 다른 회사는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하니까 별것도 아닌 거. 진짜 제가 하는 일에 한 달에 하는 일에 10분의 1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번아웃 걸리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 20년간 해서 뭐 익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안 느끼고 그러니까 요즘 MZ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걸 제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 부담 있으면 딴 거 못해요. 실제로. 그럼 집에 가서도 에너지 하나도 없어요. 그 두려움이 머릿속을 지배했기 때문에 청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가볍지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일을 쉽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불가능한 걸 되게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만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 삶이 불행한 이유를 그럼 멈춰야죠. 근데 멈추지는 못해요. 생활비도 받아야 돼, 급여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잘릴 때까지 비비고 버티고 그래서 조직이 썩어져 가는 악순환인 거죠. 그러면 리더는 그 조직원이 팀원이 번아웃이 안 걸리게끔 최선을 당하는 게 리더 역할이에요. 그 사람의 그력을 측량을 하는 거예요. 감당하네. 그렇다고 일을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한테 막 일을 막 많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이 준다는 거는 동시에 여러 가지 시킬 수밖에 없어요. 회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쓰려면 다 비용인데 뭐 개발자 있는 조직에서 영업 인력도 다 잘리고 뭐 회사 망해가고 있으면 영업도 시킬 거고 막 다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무 열받는 거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직군이 디자이너 직군이에요. 디자이너로 들어가면 온갖 잡일 다 하거든요. 막 상담도 하고 뭐 온갖 영업도 하고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디자인할 때는 또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엄청난 잡다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힘듭니다. 실제로.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죠. 개발만 하고 싶다는 거고. 그럼 정말 큰 회사 가야 돼요. 정말 그 개발만 하고 싶고 이렇게 부품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면은 정말 대기업 가서 부품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들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결국 내가 회사 차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평소 월급 받고 일을 할 때 훈련돼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건 하나를 팔아도 이 나라의 보고를 다 해가지고 세금 정산까지 쫙 다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벅차요. 멈출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 예를 들면 개발자가 이제 퇴사를 하고 그래 혼자 앱 개발을 하고 살아야겠다. 1인 앱 개발자 딱 된다고 쳐봐요. 물론 개발도 힘들지만 처음부터 다 힘들겠죠. 시나리오도 내가 안 써봤고 기획도 내가 안 써봤고 그냥 어찌어찌 비벼서 어설픈 건 아닌데 디자인도 안 입고 디자인도 내가 해야 되고 근데 보니까 뭐 어떤 사업자도 내야 되고 통신 판매도 내야 되고 결제도 연결해야 되고 스토어에다가 막 상세 설명도 써야 되고 모든 게 허들이 그리고 바로 프리징 걸린다. 그래서 진짜 어렵지 않은 일조차도 사람은 허들에 걸려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걸 잘 생각해봐야 돼요. 진짜 어려운 일을 많이 들고 있는데 멈추는 건지 정말 작은 일조차도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멈추는 건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태도가 중요해요. 평소에 이제 회사 일을 할 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올라오겠냐는 거예요. 내가 직장인 그 직원 종의 마인드에서 그게 절대로 안 올라온다니까요. 주인의 마음에서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이 전쟁터를 이기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작은 도움부터 주는 거예요. 아무도 화분에 물을 안 주면 화분에 물을 주고 아무도 청소를 안 하면 청소를 하고 주변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동료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일도 잘하고 맨날 밝고 웃고
장난기 가득하고 일 아무리 줘도 네 제가 할게요 웃으면서 데드라인이 됐는데도 힘들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벼워요. 그 사람 그렇게 진짜 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1인 앱을 만들면 되게 잘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자인도 하고 사이즈별로도 다 이렇게 따로. 왜냐면 온갖 잡다니를 평소 다 했으니까. 물론 이제 요즘 AI가 도와줘가지고 옛날보다 허들이 좀 쉽긴 합니다. 예전에 뭐 타이탄의 도구들이라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익혔어야 되는데 지금은 AI 가지고 더 깊은 곳에 갈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회사의 인력도 자꾸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AI 의존성이 좀 높아요. 저도 오늘도 딥 리서치 기능을 써가지고 내가 뭐 보통 2, 3일 오픈소스 뜯어봐야 그 한계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거를 오늘만 해도 아침에만 해도 2-3개 뜯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딥 리서치 기능도 잘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 볼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들고 있어서 손해볼 건 없어요. 많이 들고 있으면 작은 성공이 많아지고, 그 작은 성공이 모여서 이제 하나 어떤 결실을 맺어요. 인계점이라는 건 워낙 높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저처럼 생각을 안 한다, 너무 힘들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 잘 되고자 하는 내 마음이 나를 죽이는 그런 거죠. 저도 여기다가 이제 마법의 어떤 비법을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저는 잘 되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를 깔아놔요. 왜?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되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행위를 했다면 저는 마음이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매일 짜증내고 매일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팀원들에게 진짜 일도 더 시키면서 왜 못하냐 그러고,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고, 불가능한 걸 시켜놓고도 마치 뭐 남 일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본인이 하면 그렇게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함인데, 일을 많이 들고 있으면 행복한 일이지. 그래서 제가 진짜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지금도 좀 부족하게 들고 있다,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들으면 기겁할 소리예요. 자기 몸도 못 챙기면서 일하면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쌓였다고 더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다. 작은 일도 하나를 못하는 게 진짜 스트레스인 거지. 일을 많이 쌓아놓고 작은 걸 계속 성공해 나가다 보면은 1년이 지나서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우리가 또 자립을 하는 비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마음 수련에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러면 나한테 일을 많이 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공짜로 하면 됩니다. 공짜로 하면은 이 일 저한테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힘들죠. 당연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력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 세팅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환경 세팅을 잘해서 적절한 나의 데미지를 보는 연습을 계속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한계치만큼 맨날 연습하는 거죠. 다음 날 이제 한 걸음 더 가고, 다음 날 기록을 조금씩 1초 단축하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도 벅차요, 사실은. 다른 게 벅차는 게 아니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거 만들려면 너무 힘든 부분 좀 많이 있어요. 거의 열심히 만들고 있긴 한데, 이거 완성해내면 보상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게 저만 힘든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이제 무료 서비스는 없고, 다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거 상업적인 거 찾아봤더니 연간 뭐 몇천만 원씩은 줘야만 쓸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거를 이제 돈을 받고 만들고 있으니 이걸 해내고 나면은 이 기술력은 너무나 많은 곳에 쓰이겠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을 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뚫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힘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쉽게 만들어요. 그 AI 딥 리서치도 많이 활용하고, 또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샘플, 내가 가설을 많이 세우거든요. 그럼 보통 이거 하나 만들려고 하루에 프로젝트 한 10개 정도 만드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10개 만들어보고, 가설 적용해보고, 딥 리서치하고 적용해보고, 머릿속에 인지되고 나면 사실 조금만 내가 딱 뼈대만 만들면 그냥 저 차원적인 거는 금방 치니까, 그거는 이제 평소 이제 복리대로 내 인생에서 많이 쌓아 놓은 거기 때문일 거죠. 아무튼 많이 들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많이 들고 있는 거를 하지 말라고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일을 그렇게 주지도 않고. 왜냐면은 진짜로 그렇게 줘버리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옛날에 저한테 했던 옛날에 그 대표님들, 가혹하셨던 대표님들이 저한테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죠. 그렇게 한다고 나아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내면에서 올라와야 이거를 감당하지, 외부에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결심을 안 했다. 그러니까 내가 큰 업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은 것들을 계속 성공시킬 마음을 결단하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결국 이거 문제 해결되거든요. 들고 있는 거 다 해결돼요. 해결 안 돼도 이득입니다. 해결 안 돼가지고 뭐 소송에 걸렸다, 아니면은 뭐 피해가 발생했다, 아니면 일정을 못 지켰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들고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들고 있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고 하루하루가 보람이 있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잘 살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죠. 누가 봤을 때 부지런한 사람, 싹싹하고 부지런하고 항상 밝은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을 다 좋아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은 또 그러니까 진짜 어떤 그 개개인이 가진 능력이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또 장애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몸이 안 좋아, 제가 눈이 안 보인다 이러면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을 텐데 다른 형태로 노력은 하겠지만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낙심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사지 멀쩡한데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번아웃 걸려가지고 그냥 어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쁜 사람들을 만났다. 왜냐면 이런 거는 눈치만 채면 돼요. 눈치만 인지만 올려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이득이 뭔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감내해 나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는 우리가 그 고속도로도 깔려있고 빌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도 우리가 이용하고 쿠팡같이 배달이 잘 되고 있는 이런 것도 이용하고 있는 게 얼마나 삶은 편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다 머리에 뭐 지고 막 나르고 엘리베이터 있는 것도 없어가지고 이삿짐 다 등에 메고 막 이렇게 다니고 다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 아버님 때는.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마음만 약하고 마음만 이기적이고 마음만 남을 위해서 할 수가 없고 손해본다는 생각에 날마다 괴롭고 뭐 그런 거니까 남을 위해서 딱 나서질 못하는 거니까 오히려 진짜 손해를 보고 있다. 누군가를 돕는 게 왜 손해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뇌가 엄청 뛰어나서 한계가 없는데 그리고 한계 없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두렵다고 해서 멈추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근데 머리가 찌끈찌끈하죠. 손실 따지면 손실 안 따지면 머리가 찌끈찌끈하진 않아요. 아무리 많이 들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정의 내린 게 있는데 화가 나면은 교만한 거고 계속 고민되는 거는 손실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실 따지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날 망치고 있는 거지 다른 게 망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많은 고민들을 들고 있다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기서 압박감을 느낀다고 하면 그럼 어쨌든 어느 부분들은 좀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 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직면하면 또 푸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박감이 온다는 거는 내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측량이 된 거죠.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산을 딱 굽으로 뛰는데 숨이 차잖아요. 더 이상 못 뛰겠잖아요. 그럼 내 한계치까지 온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더 쉽게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개발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인데 다들 벅차하는 이유가 139로 가서 139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놓고 헤매면 그 코드 막 계속 붙잡고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언하는 게 이거예요. 새 프로젝트 파가지고 그 부분만 실험 다시 모르고 있는 부분만 다시 또 프로젝트 만들어서 또 하고 그게 100번이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뇌에 형성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에 이제 그런 실험을 많이 하고 그런 걸 많이 하면은 형성이 되는 게 있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남이 짠 코드에서 그냥 짜깁기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막혀 있는 부분을 그냥 들고 있으면은 이거는 나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똑같아요. 개발뿐만 인생이 벅차다라는 거는 내가 아직 그 정도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 정도 살아갈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려놓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너무 벅차요. 왜냐면 이 세상 사기꾼도 많고 있잖아요. 우리 까딱 잘못하면 그냥 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 온갖 사람들이 다 막 정의롭고 진실되지 않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사회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기꾼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사업가들은 왜 투자자들은 돈을 왜 투자하고 우리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어설프게 만들어 놓고 투자 받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입장이라 생각해봐요. 돈 주겠냐고요. 어설픈 거 보고. 그럼 성과 내고 무조건 될 것 같을 때 이제 홀렸을 때 돈을 내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시간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에 맞춰서 품질도 더 높여야 이 세상이 반응하는 거지. 세상이 반응하게끔 하지도 않고 그냥 어설프게 노력해놓고 세상이 반응하지 않는다, 벅차다, 힘들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쉽게 만들어야 된다. 좀 더 시간 확보하고 좀 더 학습하고 실패를 더 할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벅찬 마음에서 조금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든지 이걸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벅차겠죠.
개발자니까 개발 비율을 많이 했지만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죠.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 와이프랑 저랑 정말 진짜 잘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TV에 유명한 뭐 션 같은 분들 보면 진짜 잘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싸우면서 사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벅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그럼 맨날 싸워요? 어떤 사람은 맨날 왜 안 싸워요? 그 두 집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 인생이 너무 빡세요. 막 가정폭력도 있고 막 어떤 집은 너무 아름답고 평화롭고 잘 해나가요. 그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게 차이 날까요? 뭐가 있으면 안 벅차지고 뭐가 없기 때문에 벅차죠? 가벼운요? 그 우리 유명한 책 있어요. 제가 책 선물해준 거나 그릿이라고 하세요? 네. 인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벅찬 거지. 인내가 있으면 세상이 벅차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있다는 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부족하죠. 사람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릇이 크다는 건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인품이고 성격이고 뭐 세상을 살아가는 실력이겠죠. 그러니까 벅차다라는 거는 뭔가 모르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답변이 됐나요? 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일단 많은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인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 인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수준이 올라왔을 때 가능한 것들인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그런데 뭔가 마음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내의 한계치를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피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수준은 그릇은 작은데 살아가야 할 때 그럼 인생이 빡센 거죠. 제가 살아보니까 인내만 있어도 이 세상은 진짜 쉬워요. 그 두려움만 없어도 이 세상 진짜 쉬워요. 근데 두려움과 불안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알아야겠죠. 그냥 매일 그러니까 절대로 징징대서는 안 되거든요. 징징대고 싶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 일 많고 뭐 힘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징징대서는 안 돼. 상대방은 나의 징징을 받아줄 마음이 없어요. 자기 삶도 힘든데 옆에서 계속 징징을 댄다? 아니면 뭐 표정이 어둡다? 옆에 사람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오히려 기겁을 해서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그게 게임 이론에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가벼운 사람, 유쾌한 사람 옆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무겁고 어두운 사람, 투덜대는 사람 옆에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요. 그럼 결혼해도 불행하고. 근데 그럼 이거 의식적으로 징징 안 돼야 돼요. 힘들어도 힘든 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피하면 되느냐? 그럼 그렇지도 않아요. 진입해야 돼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지금 이래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나아가려고 합니다. 옆에 조금 이해해주세요 라고 한마디 하면 될 일이지. 그게 막 세상만사 자기 연민에 빠지고 무거워가지고 나는 불행하고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하면 돼요. 가볍게 감정이 섞이지 않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라는 그게 가벼운 거라는 거죠. 그걸 뭐 다 참고 뭐 다 감출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럼에도 뭐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 힘든 얘기조차도 사랑하는 사람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돼 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해서도 안 돼요. 서로 아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그렇게 했다,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인내하고 세상에 원래 그런 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그런 만큼 먹게 돼 있어요. 자기 그릇이 작아서 멈추는 거는 말릴 방법이 없다. 근데 계속 괴로울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괴로울 거예요. 근데 한번 딱 독한 마음 먹고 인내하고 화 안 내고 즐겁게 살아가고 따뜻하게 살아가고 베풀고 살아가고 그러면 인생의 난이도가 너무 쉬워진다는 거죠. 화내는 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화를 내요. 손해봤기 때문에 맨날 생각하고 맨날 부정적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망하는 것까지 염두에 둬야죠. 사실 무조건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잘 되기 위해서 막 난리치고 뭐하고 막 자기 잘 되려고 막 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옆에 사람들 괴로워요.
딱 결심을 안 내린 사람들이 우매하게 행동한다. 우리가 고민하는 건 41대 51, 49대 51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란 말이야. 오른쪽 가도 이득이 있고 왼쪽으로 가도 이득이 있고 오른쪽 가도 손해가 있고 왼쪽으로 손해 있을 때 우리는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근데 그때 정답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답인지 아세요? 아무 때나 가도 된다는 거야. 일로 가도 손해고 절로 가도 이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도에 자기를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계산을 때리니까 답이 없고 남을 못 듣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그 돈이 많다고 정말 기분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언제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돈이 없을 때.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 잘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맞죠? 우리나라는 특히 서로 이제 옆집하고도 인사 안 하잖아요, 맞죠? 방해할까 막 옆집에 강아지가 막 짖고 이러면 막 화가 나고 위층에서 막 쿵쿵거리면 화가 나고 복수하려고 하고 우리는 진짜 불행하게 살거든요. 근데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삶이라는 게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 자기한테 해코지 한 사람한테도 인사하고 그분은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마음으로 먹고 살 때 우리 효능감 같은 게 올라오거든요. 전두엽에서 기쁨이 또 샘솟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삶이 형태가 바뀌는 거죠. 사실 그런 거 배우려고 철학도 배우는 거고 통찰도 배우는 거고 이게 모든 게 수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의 원인을 저는 자꾸 건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삶이라는 거는 진짜 축복받은 것밖에 없어요. 신체 건강하고 눈으로 뭐 이 세상을 보고 태양을 보고 근데 우리 괴로움은 그 작은 손실에 있다는 그러니까 결단을 안 내리고 있으면 안 돼요. 애매한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딱 결단을 내려야 돼요. 대기업 다니고 있다가도 내 미래를 위해서 그만둘 거면 딱 그만두든지 해야지. 대기업 다니고 있으면서 내 미래를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뭐 대기업 못 갔는데 대기업 가고 싶어가지고 자꾸 대기업 못 간 그 자기를 연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인생은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심을 내린 순간 자기 인생이. 그리고 항상 순서대로 가야 돼요. 절대로 편법을 써서는 안 돼요. 한 번 편법을 쓰면은 영원히 편법을 쓰게 돼 있어요. 그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떤 실력 있는 회사 들어가면 이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우울한 게 내 실력이 뽀록 났을 때거든요. 그러면 차곡차곡 싸울 수 있을 때는 쌓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뽀록 나기 싫으니까 회의 때도 말 안 하고 서로 이상한 뒤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뒤에서 모함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은 그냥 나가도 되잖아요. 나가도 내 거 해도 되고 또 다른 데 또 도와도 되고 또 도와도 되고 이런 거니까 찾는 데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인생의 난이도가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진입하고 무거운 걸 많이 들고 있고 무거운 걸 많이 들고 있으면 생각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몰입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다 바꿨거든요. 뉴턴이 사가 떨어지는 것만으로 중력을 발견했잖아요. 평소에 얼마나 생각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 달은 안 떨어지지? 우주와 이 지구가 돌아가는 물리 세상이 다른가? 같은가? 계속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들고 있는 가장 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세일즈예요. 세일즈 마케팅. 이 고객의 손에까지 가기 어렵다라는 거를 요즘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기술이 있으니까 이 기술을 차츰 적용하면 된다라는 확신도 있어요. 근데 서두르지 않는 거죠.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오래 많이 찍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